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우 폴리하고 매테리얼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로우 폴리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얘기 없이 로우 폴리 제작하는 거, 나무 만드는 거 연습을 했었죠. 그런데 주중에 이제 우리 친구가 로우 폴리의 폴리곤 수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가장 최적화된 로우 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이 로우 폴리라는 거는요, 폴리곤 수를 최소화해서 모델링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 우리 요 오브젝트만 보면 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전체 사각형 면들로 이루어진 아이를 얘를 폴리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만 폴리곤이냐?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제가 컨트롤 T를 눌렀어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화면에 낙서된 걸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면이 쪼개졌어요. 결국에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분할이 된 거예요. 이 개념은 사실 3D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최적화 렌더링 품질을 고려할 땐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개념이라서 요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요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는 3D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은 최소 3개의 정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게 가장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의 버텍스를 가지고 면을 이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폴리곤 수는 바로 이 삼각형이에요. 우리는 얘를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이 사각형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쿼드라고 해요. 자, 표현하는 방식이 사실 쿼드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집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의 이 표면은 모델은 최종적으로 삼각형으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면이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쿼드는 사실 변형이 자연스러워서 애니메이션 할 때 좋은데 얘네는 극단적으로 변형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면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면이 많고 적음, 뭐 변형이 쉽고 어려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엔진이라는 애한테서 발생을 해요. 이 엔진이 실시간 엔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을까요?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애. 이런 애들을 사용할 때 내부적으로 삼각형으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야 돼요. 이 3D, 이 게임 엔진 대부분들이 바로 이 트라이앵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 블렌더에서는 모델링이나 디폼이나 리깅할 때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최적화, 게임용 메쉬를 출력할 때, 시뮬레이션용 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여요. 모든 폴리곤은 렌더링을 할 때 당연히 트라이앵글로 변형이 되져요. 그러니까 이 블렌더에서 우리가 커드로 작업을 해도 트라이앵귤레이트를 거쳐서 GPU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엔곤이라는 애가 있어요. 엔곤. 우리가 간혹 서비드비드 서페이스 같은 거 하면은 엔곤이라고 뜨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박스를 이렇게 체크해 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점이 4개가 넘어가면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경우 이러면 엔곤이라고 해요. 이 폴리곤의 곤이 많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4개 이상으로 잡힐 때 이 엔곤이라고 하는데요. 모델링 할 땐 편해요. 하지만 이 모델링 또는 리깅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이나 리깅 할 때는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이 폴리곤 중에서도 로우 폴리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 로우 폴리라는 거는요, 폴리곤 수가 적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몇 개까지 만들어야 돼? 하는 거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소화시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로우 폴리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벼워요. 그리고 빨라요. 빠른 게 용량이 적으니까 렌더링하는 속도조차도 빠르겠죠. 그리고 빠르고 게임이나 VR, AR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적합해요. 단지 얘는 뭐예요? 정밀하고 세밀한 표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게임 아트, 모바일, 인디게임, 스타일화된 비주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지만 뭐예요? 폴리건 수가 적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은 어렵다. 텍스처나 쉐이딩으로 디테일을 보완해야 돼요.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을을 만들 때 큐브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큐브를 뭐 높은 큐브, 낮은 큐브 이렇게 해서 큐브를 다 세워놔요. 이렇게 큐브를 세워놓고 이 큐브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큐브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그 문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창문도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각형 하나인데 이거 맵을 예쁜 건물 모양으로 씌워서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각형이 건물이 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거 외에도 얼굴 뭐 폴리곤을 300개 폴리곤으로 만들면 로우 폴리, 그리고 3만 개 이상으로 만들면 하이 폴리.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우 폴리는 각지고 단순한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면이 구조가 드러나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로우 폴리를 사용한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죠. 제가 로우 폴리의 대표적인 예시로 모먼트 밸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모먼트 밸리라는 거는 어스트 게임에서 개발한 모바일 퍼즐 게임 시리즈인데요. 그 안에 담긴 비주얼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봤을 때 너무 깊은 인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먼트 밸리 스타일은 단순한 그래픽을 넘어서 아트 스타일 자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인지가 되지죠. 이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지금 모델링 만든 것만 딱 봐도 굉장히 심플하죠. 물이 흐르는데 물의 텍스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플레인 하나를 그냥 딱 깔아놓고 투명도 살짝 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계단도 엄청 심플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각진 거 우리가 무조건 오토 스무스를 준다고 해가지고 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디테일들을 보면은 이런 이파리들도 다 쪼개놓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다못해 캐릭터도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이 모먼트 밸리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미니멀하고 환상적인 저폴리곤, 로우 폴리로 쓴다. 기하학적 구조와 파스텔톤 색감을 활용한 시각적이고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아트 스타일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폴리곤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성도를 뭐 못 높인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아트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건 사실은 내기, 연출해 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렌더로 직접 모델링을 해보면서 우리 로우 폴리 연출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무 한번 만들어 봤죠. 다른 방식으로 땅과 그 다음에 뭐 강, 그리고 그냥 자연물 나무 몇 그루 정도 한번 심어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끝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저는 요 큐브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케일을 Z축을 눌러서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줄여놓고 우선 딱 절반 사이즈로만 줄이면 될 것 같아서 0.5라고 제가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테리얼로 들어가요. 매테리얼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적용할 건데요. 땅의 느낌을 가지라. 그래서 자 이렇게 다크하게 해서 이 브라운 계열의 색깔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쉐이더 모드로 바꿔놓으면은 자, 이제는 적용이 된 게 보이죠? 나 왜 안 보이지? 하고 당황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블렌더가 기본적으로 HSV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셨어요? 이 RGB 모드는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RGB. 아마 포토샵 일러스트를 썼으면 RGB가 훨씬 더 친근할 거예요. 그리고 HSV가 낯설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RGB에서 이 R은 레드, 그린, 뭐죠? B는? 이 B는 뭘까요? 블루일까요? 블랙일까요? 사람들한테 보통 디자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B는, 우리가 세계, 3원 세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블루 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블랙을 딱 띄워놓는 순간 당황해요. 블랙은 뭐로 표기돼요? 이거는 K예요. 우리가 CMY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K가, 그때 K가 이 블랙이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용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컬러. 그래서 모니터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 사용할 때. 그래서 얘는 뭐 기본적으로 RGB 색 값을 조합해서 색상을 만든다면 HSV는 뭐냐면 휴, 이게 뭐죠? 색상. 그다음에 saturation, 이건 뭐예요? 채도. 그리고 value, 이 값은 명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이렇게 육안으로 다르다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색감을 가진 거를 이거를 hue라고 얘기하고요. saturation은 이건 기본적으로 색이 얼마나 진한가, 강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0으로 갈수록 회색계에 가깝고요. 1로 올수록 화이트계에 가까워요. 그럼 명도는 밝음의 정도예요. 0에 있으면 어두운 거고 1에 오면 가장 밝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디자이너들한테는 HSV가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결과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내부 연산으로 RGB로 똑같이 변환해서 처리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렌더가 갖고 있는 이 색상의 값은 뭐예요? 어차피 RGB로 가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색상 코드가 이렇게 띄어 있죠. 제가 요 색을 만들었다고 RGB에서 이 색상 번호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냐? 그냥 색상 코드로 계산이 다시 돼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RGB는 빛의 혼합으로 표현하는 방식, HSV는 뭐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모델이에요. 블렌더가 색감 조정이나 디자인 시각화를 할 때는 분명히 HSV가 더 직관적이라 많이 쓰이지만 코딩이나 영상 장비 쪽에서는 RGB가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거 블렌더 키트라는 사이트예요. 블렌더 키트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고 여기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모델, 이것도 모델들도 지금 보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델링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중간고사까지는 그래도 버텨야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저한테 과제에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 무료로 제공하는 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매테리얼을 쓸 거예요. 매테리얼을 쓸 거라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운로드 블렌더 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경로에 다운로드를 받던 우선은 받아 놓으세요. 바탕화면에 받아도 상관없고, 받고 나서 R집 형태로 집 파일 형태로 들어올 텐데 해제하지 마시고 우선 받아 놓으세요. 이렇게 받아 놓고 나면은요. 자, 이제는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블렌더에서 우리 에디트에 환경 설정하는 프리퍼런스가 있죠. 얘를 클릭해 볼게요. 지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보면서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쪽에 add-on
원래는 우리가 무언가를 설치할 때는 에이드온에서 다이렉트로 설치 안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get extension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에드온에서 다이렉트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 꺽쇠를 클릭해서 인스톨 하는데 어디에 들어있어? 내 디스크 안에 있어 라고 갈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드라이브 안에다가 블렌더 소스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블렌더 킷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여기 Install from Desk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저는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요. 여기에서 뭐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마크가 뜰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할게요. 지금 블렌더 킷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저는 지금 화면에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그럼 없어지면 다시는 못 쓰냐? 이거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키보드에서 N을 클릭해 보세요. N을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메뉴에 아이템, 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긴 게 블렌더 키트라고 생겼어요. 이 블렌더 키트에 지금 여기 눈이 꺼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안 쓸 거면 눈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눈을 키우니까 다시 이 오브젝트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드래그 하기도 전에 벌써 얘가 로딩이 되네요.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드래그해서 얘를 땅 하고 위에 올려요. 자, 위에 올렸더니 이 매테리얼이 적용된 게 보이시죠? 아, 이 땅 멀리서 보니까 너무 징그럽다. 자, 요렇게 적용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오고 싶은 애가 있으면 그냥 드래그해서 올리면 얘가 로딩할 거예요. 이렇게 로딩해서 가지고 오면 적용된 데이터 값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에 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작업을 하면서 얘를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모델링을 하면 이 용량상 큰일 날 것 같아서 우선 지울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만 그 과정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얘가 너무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나 너무 힘들어 할 때는요. 여기에 보면은 자, 퍼즐이라고 되어 있죠. 안 쓰는 애들은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나는 얘가 너무 무거워서 싫어하시면은 그냥 마이너스해서 삭제해 놓으세요. 안 써도 되니까 우리는 오늘 가볍게 갈 거니까 삭제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안 쓸 애들, 지금 제 백그라운드 갖고 와 있는 이런 애들 다 그냥 적용했다가 한 번씩 적용했다가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린업에서 나 이거 다 안 쓰는 거 지울 거야. 그러고서 클릭해서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하는 애들은 그냥 다 델리트 누르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이 오브젝트를 Shift D를 눌러서 Z를 바로 누르고 여기서 스케일을 키울게요. 이렇게. 좀 보면서 늘릴까요?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보고. 자, 얘는 지금보다 한 조금만 더 커져도 될 것 같으니까 1.1 이렇게만 할까요? 1.1 전체적으로 1.1 1.1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R을 눌러서 가로로 한 번, 그다음에 세로로 한 번 이렇게 끊어낼게요. 이렇게 끊어내고 나서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서브디비드를 해요. 서브디비드를 해서 면을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자, 이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라이앵글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라이앵귤레이트 페이스로 면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게 에디트 모드에서요. 보시면은 이 페이스라고 있잖아요. 요 페이스, 이 페이스가 면이죠. 이 페이스 옵션에 들어가서 보면은 페이스에 트라이앵귤레이트 페이스라고 컨트롤 T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를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디파이어로 이 삼각화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요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요만큼은 인지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요, 하나 더 체크할게요. 제가 옛날에 요거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잠깐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제 드디어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할 때가 왔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Proportional Editing Proof라고 하는 데인데요. 얘를 우선 체크를 딱 하면은 여기 옆에 꺽쇠가 아까 전에 닫혀있던 애들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선택한 점 선면, 그러니까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이동할 때 주변에 옆에 있는 이런 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함께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면 유기적인 뭐 곡선이나 선형 같은 것들 매우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자연물을 만들 때, 산의 지형 이런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같은 거 만들 때, 자, 그래서 요 친구를 한번 할 건데요. 얘 정확하게 플레임이 뭐냐면요. Proportional Editing Proof예요. 그럼 뒤에 이제 Proof라는 애가 붙어요. 이 Proof라는 애는 어떻게 줄어들게 할지를 결정하는 감쇄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이제 Proof라는 곡선이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꺽쇠를 딱 열었을 때 보여지는 얘네들이 그 옵션 값이에요. 즉 기본적으로는 스무스 값,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형태에 되게 적합해요. 그리고 또 루트, 얘는 천천히 시작해서 갑자기 극감을 빵 해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느낌? 그런 느낌 줄 때. 그 다음에 라이너는 거리만큼 비례하게 만드는 얘가 그런 애가 있고, 샤프는 뭐 뾰족하게 중앙만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쭉 만져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하기 쉬울 거예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맨 위에 있는 우리 스무스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요거 사용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connected only라고 했어요. 이러면 연결된 연결된 값들만 자, 체크를 해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우리 버텍스 잡을게요. 여기 요 버텍스 클릭해서 오브젝트가 지금 다 선택돼 있으니까 특정 점들만 이렇게 내가 얘를 선택하면 얘만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그거가 스컬팅 했을 때 그 느낌 같지 않아요? 스컬팅 느낌? 스컬팅하고 느낌이 같지만 스컬팅이랑 완전히 기능이 좀 달라요. 제가 얘를 G를 누르고 지금 G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 특정 영역만 그리고 특정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영역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른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형은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고 또 올라왔으면 다이나믹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자, 뭐 저는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번에 작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연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조들 있죠? 자, 그럴 때 이거 유용하게 쓰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빠져나갈게요.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랜드의 지형이 조금 보여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 여기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추가해서 얘한테 이 랜드 값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성하는데 얘는 자연이니까 이렇게 그린 계열로 갈게요. 그래서 얘는 랜드 2라고 할까요? 랜드 두 번째 랜드. 자, 이거 적용시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적용했는데 왜 안 먹을까요? 자,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거예요. 제가 얘를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우선 이 벌텍스가 만져져 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사인 버튼이 떠요. 그럼 제가 전체를 선택할게요. 전체를 선택하고 얘를 적용시킨 다음에 어사인을 클릭할게요. 자, 지금 왜 안 됐냐면요. 이거를 밑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오면서 밑에 있는 애가 복사할 때 얘가 갖고 있던 속성 그대로 매테리얼까지 같이 카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색상이 안 먹는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에디트 모드로 나가야지 적용된 컬러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미 기존의 속성 값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나 승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당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랜드에서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여기에서 Shift A 눌러서 오브젝트를 큐브를 갖고 올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자 이렇게 놓고 아까 전에 우리 탑뷰에서 봅시다.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고 자 0.5, 0.5 하고 0.5 얘를 1.3, 0.5 0.3이라고 썼어요. 1.3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스케일을 줄게. 자, 나는 너를 Y축으로만 키울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1.7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놓고 자, 얘를 위로 조금 올려볼까요? 자, G 누르고 Z축 눌러서 요렇게 올릴게요. 길을 뚫을 거라서 조금 더 스케일을 조절을 해도 되겠네요. 자, Y로만 길어져라. 뿅. 이거 지금 보면은요. 제가 선택 해제를 했는데 이거 얘하고 얘는 추가돼서 들어온 애잖아요. 이 P를 눌러서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를 했을 때 오브젝트가 어쨌든 분리되는 거잖아요. 자, 이 분리된 오브젝트를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갔다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눌러서 편집 모드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 루프 컷을 할 거예요. 다시 탑뷰로 가서 얘를 놓고 루프 컷을 해서 우선은 두 개로 한번 쪼개볼까요? 이거 지금 길을 이제 여기다 물을 넣을 건데 길을 만들게요. 물길을 만들려고 뭐 요렇게 하나 놓고 요렇게 하나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얘를 하나만 더 꺾어볼까요? 이렇게 얘를 여기쯤에도 하나 놓고 이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지금 위치를 자 얘도 G를 눌러서 지금 우리 요거 아직 켜져 있어요. 자, 켜져 있는 상태로 점 하나만 잡고 G를 눌러서 자 이렇게 어쨌든 길 모양이 규칙적이진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할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오브젝트가 전체가 다 선택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모디파이어에 가가지고 불리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갈까요? 자, 저는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 상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피너 버튼 클릭하고 자, 제너레이트 안에서 불리언 선택해서 이거 지금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우리 뭐 선택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맨 뒤에 있는 디퍼런스 교합차예요. 자, 교합차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얘를 넣어서 뚫어야 돼요. 요 바닥에 있는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를 불리언을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 바닥을 선택해서 불리언을 넣었는데 내가 대상으로 할 오브젝트는 너야. 너로 정했어. 이렇게 해놓고 저 이 끝에 이 라인 깎이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꺼야 되겠죠. 자, 눈을 끄고 나서 보니까 어이? 자, 이렇게 안쪽의 색깔이 의도치 않게 변형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 굳이 삭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거 사실 이거 마이너스 누르면 빠져나가요. 그러면 요 색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데이터 값이 들어와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 랜드 자체는 3개의 더미에 걸려 있대요.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가 하나, 2개 있는데 뭐 3개의 더미에 걸려 있다고 하니까 이거 클릭하면요. 이거 해제돼요. 그래서 번호도 바뀌죠. 자, 우선은 다시 복귀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플러스를 넣고 매테리얼을 새로 생성해서 이 안에 약간 나는 얘는 진한 워터 값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 물에 비친 뭐 진한 녹색빛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해서 새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터로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도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왜 맨 밑에 있는데 되지? 얘가 이제 일종의 버그 같은 건 거죠. 이게 결국에 이 값은 또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얘는 빼놓을게요.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요. 제가 색상을 이렇게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큐브,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이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 큐브 1, 여기에서 큐브 2에 잘라낸 만큼 그 큐브 2에 매테리얼을 적용하고 싶은 거지만 실제로 블렌더의 그 불리언 매테리얼 모디파이어는 형태만 전달하고 매테리얼을 전달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불리언은 기본 메쉬만 전달한 거고 이 큐브 1은 기본 메쉬만 대상을 제공을